자, 안녕하세요. 오늘은 트럼프, 시진핑 이번 중국, 미국 무역 전쟁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최근 이제 한국에서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. 과연 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에서는 누가 승리하게 될 것인지, 자, 지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자, 아무래도 이제 무역이라는 거는 그렇죠, 서로 윈윈 하는 거죠. 이제 다양한 이제 무역 교류를 통해서 이제 뭐 아무래도 이 나라 저 나라마다 이제 모두 성장의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겠죠. 근데 이제 이 무역이라는 것을 앞두고 전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매우 이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. 근데 이제 오늘날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과정 중에서 이제 이런 어떠한 의도가 있었으며 또 앞으로 우리나라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 거고요. 자, 일단은 이 무역 전쟁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생존 및 미래와 연결되어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잠시 좀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미중 이제 무역 전쟁이 좀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제 현재 거의 반토막 날 수 있다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. 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이제 아주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번 달 이제 6월 말에 이제 28일에서 29일 날 열린다고 하죠.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이제 G20 정상회담 결과도 이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. 미중 간의 딜은 이제 없다라는 것이 아주 강력한 의견 중에 하나입니다. 아무튼 이 G20에서 뿐만 아니고 현재 딜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페이크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고요. 이제 2020년도 이제 2020년 내년 11월에 치러질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는 이제 앞으로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. 이제 1년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. 중국이 현재 약속을 깼기 때문에 다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. 그렇다 보니까 뭐 이렇게 미중 이제 무역 전쟁 관련해서 이건 이제 단순한 무역 싸움이 아니고 이제 현재 21세기를 두고 서로 이제 중국과 미국 간 패권을 두고 있는 전쟁으로 볼 수 있다라는 현재 이야기가 가장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현재 이제 미국과 중국의 상황을 좀 살펴볼게요. 이제 무역 전쟁이라기보다는 이제 서로 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양상으로 볼 수 있어요. 네, 미국하고 중국의 입장을 한번 살펴볼게요. 현재 이제 무역 협상을 이제 하게 될 경우는 대부분 이제 보통은 실무 총괄자가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.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대통령이 이제 관여를 하게 되고요. 근데 지금 현재 미중 무역 전쟁을 보게 되면은 두 지도자 간의 이제 국가 미래를 건 자존심 싸움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. 그렇다 보니까 현재 이 두 사람은 언론에 자주 또 노출이 되고 있고 본인들이 이렇게 관여를 하고 있다는 걸 자주 보여주고 있죠. 그래서 기존의 이제 협상 방식으로는 좀 볼 수 없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볼 수 있겠고요. 그렇다면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은 도대체 왜 시작을 하게 된 것인지 좀 알아볼게요. 현재 이제 아무래도 1900년대로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. 1978년 등소평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? 그 등소평 주석이 이걸 하게 되죠. 문화 대혁명이란 것을 말을 하게 되고요. 이 이후에 파탄 직전에 중국 경제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이 개방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. 아무래도 이제 이 중국 같은 경우는 넓은 영토 그리고 값싼 노동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에게도 이제 투자를 수용해서 이제 뭐 공장도 짓게 하고 뭐 기계도 가져오게 하고 부품도 가져와라 등 이제 이 제조업을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. 이때부터. 그래서 약 40년 동안 이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고 미국은 기꺼이 이제 시장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.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 중국의 이 저렴한 이제 물건을 사면서 할수록 소비자 물가가 감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이때
그 부가가치가 좀 높은 서비스업 등 이런 산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이때 굉장히 좋은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. 하지만 이 중국 입장에서 이 막대한 수출로 경제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.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이제 미중 무역의 관계에서 앞으로 이 경제 관계를 이제 해체한다라는 것이 이 미중 무역 전쟁의 본질로 볼 수 있겠습니다. 현재 이제 중국은 미국에게 연간 약 5천억 달러를 이제 적자를 안겼고 또 훔쳐간 지식 재산권만 약 3천억 달러라고 합니다. 이거 굉장한 수치죠.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치욕적 이상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. 이렇게 해서 트럼프가 말을 한 얘기가 있고요. 이것이 현재 이제 트럼프의 이제 생각이 이제 뭐 지금 보면은 현재 이미 우리는 미국에 졌다. 중국에 졌다. 그 이유는 이제 뭐 내 앞에 정치인들 뭐 예를 들어서 오바마가 8년 무능했고 뭐 부시가 8년 무능했고 등 뭐 이런 내 앞에 정치인들이 무능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미국은 굉장히 위기다. 이 위기는 자신만이 구할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, 2017년도에 이제 미중 이제 정상회담을 그래서 개최를 했는데요. 별로 진전이 없었어요, 이때.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제 칼을 이제 뽑아들게 된 사건이 나오죠. 소위 이제 짝퉁이라는 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그 미국이 이제 중국의 지적 재산권 위반 조사를 이제 명령한 것이 시발점이 됐습니다. 네, 지적 재산권 위반 조사 이게 시발점이 됐고, 이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2018년도 3월에 중국 수출품에 대해서 25% 관세를 이제 부과하게 된 것이죠. 자,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 관세라는 칼을 뽑아 들었고요. 시진핑 주석도 이에 이제 또 반격을 하게 됩니다. 자, 중국은 이제 미국에 연간 약 5천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고,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뭐 중국의 3분의 1 수준인 약 한 1,500억 달러 정도를 수출하고 있는 양상이다 보니까 당연히 서로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는 미국이 유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래서 이 트럼프는 이 관세를 무기로 해서 중국을 협상장에 끌어들인 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,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빨리 합의해서 이 전쟁을 좀 빨리 끝내고 싶었을 거라는 생각도 있겠지만, 하지만 지금 현재 이 기업인들도 그렇고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 싸움에서 중국을 길들이지 않으면은 다시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정치인들의 의견이 강했다고 보기 때문에 쉽게 좀 이번에 끝내면 안 될 거다라는 입장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. 자,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2018년도 3월에 그 지금 시진핑 주석의 임기 제한을 이제 철폐를 통과하게 됐죠. 그렇다 보니까 이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뭐 원하면 원할수록 장기 집권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. 시황제라는 말이 그래서 이때 나오게 됐죠. 네, 아무튼 계속 할 수 있어요.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치하는 모습을 이제 지금 중국 사람들에게 잘 보여줘야 되는 입장이고, 또 이런 미국과의 싸움에서 현재 또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앞으로 입지가 또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보니까, 맞죠?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WTO 혹시 들어보셨나요? 네,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 WTO가 뭐냐면은 World Trade Organization, 자, 세계 무역 기구예요. 이 중국이 이 WTO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약 15년 정도 노력을 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. 자, 이 WTO가 뭐냐면은 그 이제 WTO 이제 가입국끼리는 수입 수출을 할 때 이제 관세가 좀 적게 진행되는 반면에, 이 미가입 국가 같은 경우, 가입을 하지 않은 미가입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 제한이 없어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달러짜리를 1000달러에도 팔 수 있는 거죠. 아무튼 이렇다 보니까 이 중국 입장에서는 이 WTO 이제 가입을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일어나겠죠, 이때. 그래서 아무래도 힘이 가장 그때 당시에 센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중국을 WTO 가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좀 얘기를 두고 좀 이제 얘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입장 표명도 많이 있었고, 아무튼 이때 이 미국이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1986년부터 해서 2001년도까지 해서
아까 말씀드린 약 15년 정도에 걸친 아주 대장정 협상을 통해서 이 클린턴 아마 그 대통령 때였을 거예요. 이때 그 WTO에 가입하는 엄청난 쾌거를 이뤄내게 됩니다. 자, 이때부터 해서 이 WTO 가입하고 중국의 변화가 일어난 게 현재 세계 최대 무역 국가로 거듭나게 되죠. 현재 결과입니다. 현재 팩트고요. 그래서 이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이 기술 전쟁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앞으로도 아무래도 이제 뭐 앞으로 막강한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가 앞으로 21세기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아주 강대국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이야기가 당연한 건데요. 현재 이 얘기 혹시 들어보셨을까?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중국 제조 2025. 네. 중국 제조 2025가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중국도 값싼 제품을 많이 만드는 이제 제조업 성장을 좀 그만하고 좀 기술력을 좀 성장을 시켜갖고 10개 그 핵심 산업 분야를 선정해서 이제 기술 분야 역량을 키워서 2025년까지 기술 강대국으로 거듭나자라는 그런 내용인데요. 실예로 이제 반도체를 조금 예를 들어보면은 2015년 이때는 중국 내에서 반도체 이제 자금률이 13.5% 정도인데 2025년까지 70% 이상으로 해서 거듭나겠다라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때부터 이제 중국 자본이 이제 이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하고 나서 이 중국 자본이 미국으로 해서 몰려오게 됩니다.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제 회사들을 마구마구 사들이게 되죠. 근데 이제 이걸 눈치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해서 네, 그 오바마 정부 때부터 해서는 뭐 이제 반도체 관련, 뭐 군사 기술 관련된 부분은 그때부터 차단하기 시작했고, 이때 또 중국에 오게 되는 그 이제 외국인 투자 기업들도 많이 있게 돼요. 우리가 넓은 땅, 값싼 이제 노동력을 제공할 테니 너네들은 그 기술을 좀 우리에게 달라, 이런 전략이죠. 그래서 현재 그걸로 인해서도 많은 지금 기술력을 쌓아놓은 중국입니다. 근데 좀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있어요.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4G에서 이제 5G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. 이 현재 이 5G 선두 주자가 바로 이 중국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. 화웨이라고. 네. 이 화웨이라는 회사인데 이 화웨이 폰에서 백도어가 있다라는 것이 최근에 이제 좀 나오고 있고요. 이 백도어가 뭐냐면은 이 휴대폰이나 전자기기 등에 이제 칩을 좀 삽입을 해서 감청이나 해킹을 통해서 뭐 이제 비밀스러운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내서 이제 뭐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이런 내용이겠죠.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폴란드에서도 보면은 그 화웨이가 고용한 직원을 스파이 혐의로 체포하는 사건도 일어났고, 뭐 중국 해커가 이제 미국 보험사를 해킹을 해갖고 약 이제 8천만 명에 해당하는 정보를 빼돌릴 수 있었고, 네, 나사도 그렇고요. 나사에서도 중국 해커에게 의해서 뭐 털리는 사례가 있고요. 이렇다시피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이런 이제 심증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게 됐죠. 그렇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거는 이제 중국에서 지금 있는 그 통신 장비를 이제 뭐 일반인들도 전면 사용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렸고요. 이 미국과 연계되어진 이제 동맹국들에게도 그 화웨이 폰을 쓰지 말아라. 만약에 쓰게 되면은 뭐 이제 뭐 동맹은 더 이상 없다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화웨이 그 동맹을 결성하고 있는 셈이죠. 반화웨이. 네. 반화웨이파를 만들고 있는 거죠. 네.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싱가포르 같은 경우 보면은 최근 뉴스 났죠. 싱가포르에서 그 이제 남중국해를 놓고 남중국해를 놓고 이제 이번에 좀 설전이 벌어졌죠. 그래서 지금 뭐 배가 이렇게 그때 와갖고 미국의 군함이 오니까 중국에 있는 군함이 미국의 군함을 밀어내갖고 뭐 좀 사건이 된 것 같아요. 저도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이 남중국해를 놓고 진짜 전쟁이 마치 일어날 것처럼 그런 분위기까지 갔었다고 하는데요. 아무튼 현재 이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역 전쟁을 지나서 이미 이제 패권 전쟁으로 치닫는 수준까지 온 것 같아요. 뭐 실제 진짜 전쟁까지 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점점 많이 나오고 있고요.
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과연 누가일까? 가장 이제 오늘의 핵심 질문이지 않을까 싶은데, 이제 이 미국이 중국에게 관세를 이제 높일 경우는 아무래도 현재 미국 소비자분들하고 사업하는 분들이 좀 피해가 많을 거예요. 근데 이 여론의 입장을 보면은 당장 이 미국에 있는 기업들에게 손실이 가더라도 그 감수를 하겠다 이거예요. 이번 기회에 아주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큰 것 같아요. 이제 그래서 현재 이제 미국 기업인들까지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렇다고 이 중국이 쉽게 물러나지는 않아요. 중국이 인구가 많고 대국은 많지만 그 강국은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좀 많이 느꼈을 거야 아마. 가령 아까 말씀드린 그 화웨이, 이 화웨이 회사를 통제할 경우에는 상당히 앞으로 이제 중국이 앞으로 진출하기가 힘들어집니다. 왜냐하면은 이 화웨이 제품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이 미국에 지금 현재 의존을 하고 있는데, 만약 이 미국에서 이 공급을 차단해 버리면은 화웨이 입장에서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손을 벌려야 되는 상황이고 상황이 좋지는 않겠죠. 그래서 현재 이 중국의 전략은 그겁니다.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는데, 네. 마오쩌둥 지구전이라는 전략을 펼쳐서 하고 있어요. 섣불리 싸우지 말고 시간을 좀 벌면서 상황을 바꿔 나가다 보면은 이제 중국에게 승산이 있다라는 그런 전략인데, 아무튼 참고 참아서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. 그래서 이 현재 이제 무역 전쟁이 패권 전쟁으로 가다 보니까 둘 중 한 명은 제가 볼 때는 끝나야지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이 사이에 치여 있는 우리나라,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아무래도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한국의 안보를 제공해온 이제 군사 동맹 국가고요.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시장이 크다 보니까 우리의 물건을 팔 수 있는 최대 시장이죠. 둘 다 활용을 잘 해야 되는 셈인데, 아무래도 정확한 제가 답은 알 수 없겠지만, 일전에 일어난 그 중국의 사드 보복 있죠. 사드 보복이 보여줬다시피,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 제2의, 제3의 그 사드 보복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입장에 대해서 좀 힘들더라도 좀 강력하게 어필을 좀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고요. 당연히 이제 미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겠죠. 동맹국가다 보니까. 제 생각도 그렇고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종합해서 좀 말씀을 이제 드려봤고요. 자, 오늘은 그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. 이제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재밌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